해질녘. 마지막 햇살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얀 할머니의 낡고 작은 집 마당에는 한낮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희미한 저녁 바람이 마당에 심긴 고목나무의 잎새를 흔들며 작은 위안을 주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제는 색이 바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앉은 해란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대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할머니의 곁에는 나이든 백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백구의 털은 여기저기 희끗희끗했고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든 모습은 할머니의 고단한 삶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는 허리까지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고 이따금씩 들리는 것은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 느리면서도 분명하게 울렸다. 집 안에서는 오래된 약재 냄새와 눅눅한 흙 냄새가 섞여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그날의 끼니를 백구와 함께 나누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묵은지와 간장에 졸인 멸치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늘 백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 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묵묵히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백구의 눈은 비록 흐릿했지만 할머니가 움직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며 말없이 지켜보았다. 마치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혹은 가장 든든한 보호자처럼 이 백구야, 이제 그만 쉬렴. 할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바구니에 거친 대나무 살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백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눈을 살짝 떴다가 다시 감았다. 할머니는 이 오래된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외로운 삶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괴팍한 노인이라며 꺼려했고 그나마 오가던 발걸음마저 끊긴 지 오래였다.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새벽에 짠물에 절인 대나무를 엮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갈수록 더 떨렸고 눈은 침침해져만 갔다. 바구니를 엮는 속도는 느려졌고 그마저도 1년에 몇 개 팔리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할머니의 삶의 방식이었고 백구와 함께 살아갈 이유였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이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리고 모자 밑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작은 새 한 마리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 발치에 떨어졌다. 날개를 다친 듯 파닥거렸지만 좀처럼 날아오르지 못했다. 백구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새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새의 가느다란 다리와 부러진 듯 축 처진 날개를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비록 자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항아리에서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꺼내 절구에 빻았다. 그리고는 마른 약초 몇 가지를 섞어 물에 개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눈으로 쫓았다. 할머니는 새를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빻은 쌀과 약초를 섞은 것을 부러진 날개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백구는 새가 움직일 때마다 걱정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할머니가 새를 다독이자 이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쌀알 몇 개를 물에 불려 새의 부리에 넣어주었다. 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할머니의 손길에
안도하는 듯 작은 소리를 내며 쌀알을 받아먹었다. 작은 생명도 귀한 것이니라. 할머니는 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구는 할머니의 옆에 엎드려 있었고 그 눈빛은 할머니의 온정적인 행동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은 할머니의 깊은 인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세상은 할머니를 잊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백구는 그런 할머니의 유일한 증인이자 동반자였다. 할머니의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몹시 닮은 눈빛이 깊고 사려 깊어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헝클어진 흰머리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의 눈빛은 먼 과거의 아련한 기억 속을 헤매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이며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할머니의 삶은 그 남자와 어떻게 얽혀 있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백구는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가끔씩 낯선 사람이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곤 했다. 백구의 움직임은 마치 젊은 시절에 날카로웠던 사냥개처럼 기민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한때는 세상을 압도했을 법한 강인함이 번뜩였다. 할머니조차도 백구의 그런 순간적인 변화에 놀라곤 했다. 백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할머니의 곁에 머물게 되었을까? 이 또한 할머니의 과거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평온해 보이는 할머니와 백구의 삶 속에는 이처럼 미스터리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는 고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처럼 언제든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폭염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여름은 해란 할머니의 마을을 뜨겁게 달구었다. 평소에도 조용하던 마을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더욱 적막해졌다. 아스팔트 도로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열기로 일렁였고 나무잎들은 축 처져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였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연일 폭염특보가 쏟아져 나왔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하는 당부의 목소리가 마을 회관의 낡은 스피커를 통해 드문드문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깊은 산속에 자리한 마을의 특성상 방송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 경고를 흘려듣기 일쑤였다. 그들은 평생을 자연과 함께 살아왔기에 한두 번 겪는 더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해란 할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기력이 쇠해 있었다. 올여름의 폭염은 할머니의 몸을 더욱 힘들게 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고 입맛은 뚝 떨어졌다. 백구는 할머니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백구의 늙은 눈동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은 자결하는 불덩이처럼 이글거렸다. 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마당의 텃밭에 나가야만 했다. 가뭄으로 인해 시들어가는 몇 포기 상추와 고추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유일한 식량원이자 삶의 작은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낡은 양동이에 물을 길어 텃밭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흙바닥의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였다. 할머니는 겨우 텃밭에 다다라 양동이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니 열기로 뜨거웠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시들어가는 상추잎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한 포기, 두 포기. 물을 줄 때마다 상추잎은 잠시 파릇하게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축 처졌다. 할머니는 점점 더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를 내리찍는 것 같았다. 순간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다. 손에 쥐고 있던 양동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흙으로 스며들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휘청거리는 순간 백구의 몸이 번개처럼 반응했다. 어머니 하는 소리가 튀어나올 듯 백구는 컹컹거리는 다급한 소리를 내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텃밭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다. 흙바닥에 부딪힌 몸은 미동도 없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옆으로 달려가 코를 들이밀었다. 할머니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백구는 앞발로 할머니의 어깨를 밀어 흔들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고 외치는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흔들고 짖고 몸을 비볐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싸늘한 흙바닥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백구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절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백구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걱정하는 개의 본능을 넘어선 어떤 결연한 의지였다. 백구는 할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핫았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마당을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다. 마을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백구는 이제 홀로였다. 평화롭던 할머니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백구는 그 파편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를 구하려면 이 고요하고 치명적인 여름날의 정막을 깨야만 했다. 백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찾아야만 했다. 백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늙은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심장은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찢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백구의 목표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몇몇 집에서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백구는 가장 가까운 집,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이자 해란 할머니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고집과 가난을 비웃었고 할머니가 지나갈 때면 혀를 차거나 굳이 듣기 싫은 말을 내뱉곤 했다. 백구는 박노인의 닫힌 대문 앞에서 섰다. 컹컹 짖어보았다. 필사적인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절규였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백구는 앞발로 대문을 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 대문을 긁어대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듯 했다. 한참을 긁어대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윽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다. 아이고, 이 망할 개새끼가 대낮부터 웬 난리여. 너 이리 와. 박노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백구는 박노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짖는 소리는 마치 빨리 오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박노인은 백구의 필사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시끄러워 더워 죽겠는데 이 망할 늙은 개가 아주 미쳤구먼. 박노인은 손을 휘저으며 백구를 쫓아내려 했다.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짖는 것을 멈추고 박노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살짝 당겼다. 그리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박노인을 돌아보았다. 따라오세요 하고 말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백구는 다시 할머니의 집 방향으로 몇 걸음 달려갔다가 멈춰서서 박노인을 기다렸다.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백구를 노려보았다. 하여간 별 미친 개를 다 보겠네. 하도 지랄하니까 어디 따라가나 보자.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왠지 모르게 백구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동네 청년인 민지 씨가 박노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민지 씨는 서울에서 귀촌한 젊은 여성으로 마을의 낡고 고요한 풍경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그녀는 박노인과 백구의 실랑이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민지 씨는 백구의 눈빛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절박함을 읽었다. 늙은 개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리려는 모습은 분명 심상치 않았다. 민지 씨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이 개가 왜 이렇게 애타게 부르죠? 박노인은 민지 씨의 등장에 움찔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그에게 젊은 귀촌인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달갑지 않았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 늙은 개가 더위를 먹었는지 영정신을 못 차려. 하지만 백구는 민지 씨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박노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지 씨에게로 다가갔다. 민지 씨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당기며 할머니 집 방향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다. 민지 씨는 백구의 지능적인 행동에 놀랐다. 개의 눈빛이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민지 씨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아무래도 이 개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따라가 볼게요. 박노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여자의 앞에서 매정하게 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저 망할 개가 어딜 데려가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지. 헛수고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백구의 인도 아래 박노인과 민지 씨는 혜란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지만 민지 씨의 눈은 백구의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다. 백구는 길을 잃을까봐 불안한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마을의 정적 속에서 이 세 발걸음은 할머니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백구의 이 작은 행동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오랜 냉대를 깨부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백구는 낡고 허물어져 가는 혜란 할머니의 집 마당으로 박노인과 민지 씨를 이끌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 할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창백했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마저 불안정했다. 박노인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민지 씨는 다급하게 할머니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고 불규칙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민지 씨는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119에 전화해야겠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마을 외곽이라 통신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민지 씨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여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전화가 잘 안 터져요. 민지 씨는 초조하게 외쳤다. 박노인도 당황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다. 대체 이걸 어쩐다.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이 더위에 누가 나와 있다고. 그는 평소 할머니를 깔보던 태도와는 달리 진심으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백구는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백구의 늙은 눈동자는 간절함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얼굴을 핥고 앞발로 할머니의 팔을 밀며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깨우려 했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자결하는 햇살은 할머니의 몸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할머니의 숨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마당의 공기는 끓어오르는 듯했고 멀리서 매미 소리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이 순간의 위급함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할머니의 생명은 이제 위태로운 신라태에 매달려 있었다. 이 순간 백구는 그들을 할머니에게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민지 씨와 박노인은 망연자실한 채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이곳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텃밭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이제 이 마당은 할머니의 생과 사를 가르는 상징적인 결투장이 되어버렸다. 뜨거운 햇살 아래 할머니는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백구는 자신의 주인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녀석의 마음속에서는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이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뛰놀던 기억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기억들,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녀석은 할머니를 잃을 수 없었다. 절대로. 민지 씨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헤맸다. 박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젊은 시절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는 듯했다. 백구는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녀석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끓어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시험의 순간, 백구는 완전히 홀로였다. 오직 할머니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본능만이 녀석을 움직이게 했다. 이 순간의 고독함은 백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절망적인 순간. 백구는 갑자기 몸을 돌려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늙은 몸이었지만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민첩했다. 박노인과 민지 씨는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창고 문을 앞발로 긁고
이빨로 문고리를 물어뜯으려는 듯 안간힘을 썼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안에 뭔가 있어요. 제발 실리 하고 외치는 듯했다. 저 녀석이 뭘 하려는 거지? 박 노인이 중얼거렸다. 민지 씨는 백구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아무래도 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고 문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오래된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 구석에 낡은 물통과 바싹 마른 걸레 몇 장이 보였다. 백구는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물통을 향해 달려갔다. 물통 안에는 아주 조금, 바닥에 겨우 고여있는 물이 있었다. 백구는 망설임 없이 코를 물통에 박고 그 미미한 물을 핥았다. 그리고는 그 촉촉한 코를 바닥에 떨어진 낡은 천조각에 비볐다. 천조각은 금세 물을 흡수하며 축축해졌다. 백구는 그 축축한 천조각을 입에 물고 다시 쓰러져 있는 할머니에게로 달려왔다. 박노인과 민지 씨는 백구의 행동을 보고 숨을 죽였다. 백구는 할머니의 얼굴 위로 축축한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여 할머니의 이마와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혀로 할머니의 뜨거운 피부를 차갑게 식히려는 듯 연신 핥고 또 핥았다. 축축해진 천조각을 다시 물통으로 가져가 적셔 오기를 반복했다. 녀석의 늙은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녀석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백구의 필사적인 행동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할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지 씨가 아까 신호가 잡히지 않아도 계속 시도했던 전화가 간신히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간절하게 외쳤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윽고 앰뷸런스와 마을 순찰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따라왔다. 그들은 박노인과 민지 씨가 할머니의 집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할머니와 그 옆에서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백구의 모습을 목격했다. 백구는 구급대원들이 다가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머니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박노인이 웬일이지? 저 늙은 개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하지만 백구의 지극정성인 모습과 그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민지 씨의 설명을 듣자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이어서 깊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소 해란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세상에 저 개가 저렇게 주인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했던가 한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박노인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해란 할머니를 향해 쏟아냈던 자신의 무심하고 비웃음 섞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구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그의 편협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마당은 이내 흐느낌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마을은 백구의 기적 같은 행동에 눈물로 울었다. 할머니를 향한 백구의 맹목적인 사랑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다. 백구는 단순히 할머니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죄책감과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해란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백구는 할머니가 멀어지는 앰뷸런스를 향해 낑낑거렸지만 이내 민지 씨의 부드러운 손길에 안심한 듯 그녀의 곁에 얌전히 앉았다. 박노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백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백구가 할머니를 살렸어. 저 늙은 개가 우리보다 낫네. 한 주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은 백구를 향해 있었고 이제는 경외심으로 빛났다. 백구는 자신을 향한 달라진 시선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머니가 사라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구의 필사적인 모습과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렸는지 곱씹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편협한 시선이 부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노인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색하고 서툰 발걸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가득했다. 병원 병실에서 혜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력을 많이 회복한 듯 했지만 아직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들어섰다. 할머니는 그의 방문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개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박노인의 손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그 작은 손길 하나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괜찮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네. 박노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더욱 울컥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앞으로 백구를 잘 보살피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제는 할머니와 백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가 퇴원하자 그들은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와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민지 씨는 젊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머니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일을 도왔다. 삐걱거리던 대문은 새 것처럼 고쳐졌고 지붕의 낡은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마당의 잡초는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시들었던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 모종이 심겼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백구에게는 특별히 영양가 있는 사료를 챙겨주었다. 백구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자 마스코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와 쓰다듬었고 어른들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달라진 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백구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백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구야, 네 덕분에 내 삶에 다시 햇살이 드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주었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야. 백구는 할머니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백구에게서 받은 사랑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백구의 순수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일깨웠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해란 할머니의 마을에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박 노인과 민지 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은 깔끔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는 갖가지 꽃과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나는 작은 텃밭이 생겼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백구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여전히 할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이제는 마을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마스코트였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집으로 달려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백구에게 간식을 주며 함께 놀았다. 백구는 비록 많이 늙었지만 아이들의 손길에 반응하며 기분 좋은 꼴이 흔들림으로 화답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할머니를 향한 자신들의 무관심을 뉘우치고 동시에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할머니는 백구의 도움으로 얻은 새로운 삶에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했다. 할머니는 민지 씨와 의논하여 자신의 집 한켠을 작은 사랑방으로 꾸미기로 했다. 그곳은 마을의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간단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오랜 바구니 엮는 기술을 노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민지 씨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책을 기증하고 따뜻한 차를 내오는 봉사를 했다. 사랑방은 금세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다. 볕 좋은 오후에는 할머니와 친구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할머니의 낡은 벽시계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사랑방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과 어우러져 마을의 살아있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백구는 사랑방 한 구석에 편안하게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사랑방에서 마을 노인들과 함께 바구니를 엮고 있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비쳤다. 그때 한 노인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백구가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참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머니는 바구니를 엮던 손을 멈추고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처럼 깊고 따뜻해졌다. 백구는 원래부터 특별한 아이였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겪었을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백구가 내게 가르쳐 주었단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액자 속 남자의 사진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이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백구를 통해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되새겼다. 백구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은 할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두 번째 봄이발을 가져다 주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황혼이 지는 저녁. 할머니는 사랑방 노인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백구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백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어. 백구 덕분에. 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고 잊혀진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랑과 연대가 피어나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다. 백구의 작은 용기는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던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웠다. 할머니의 삶은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작은 마을에 찾아온 기적과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혜란 할머니와 백구처럼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